오늘은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매매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총 81번 매도했더라고요. 그래서 81번 매도 중에서 65번은 수익 매도를 했고 16번은 손실 매도로서 마감을 했는데, 저희는 절대 준비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매매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느꼈겠죠.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한 원칙, 기준, 그리고 전략을 두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매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지 한번 짧게 복기를 해보고, 결국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영상을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AP와 함께해서 100만원, 120만원 이상 뽕 뽑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분명히 이해를 하시어서 100만원 그리고 혹은 그 이상의 수익,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들은 사실 당연히 승부를 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이 남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승부를 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건과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의 중장기 종목들은 사실 모두 그 조건을 부합하기에 제가 자신있게 비중 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던 거고, 떨어지면은 더 자신있게 담기 위한 혹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 위한 그 필수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가 있었냐?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관심이 분명할 수 있는 모멘텀 혹은 테마여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증시는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 대한민국 증시를 해본다고 하면은 2%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테마나 모멘텀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테마나 종목들 중에서 실적과 재무 구조를 보았을 때 우리가 분명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라기보단 편안함이죠. 결국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편안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을 하는데 부채 비율이 300%, 400%가 넘어가고 고점에서 계속 시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편안하게 끌고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채 비율도 100%를 안 넘어가는 게 좋고,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도 꽤나 이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안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업종 자체도 그렇고요, 그 기업의 입지도 그렇고요, 진입장벽에 대해서, 이 기업의 포지션에 대해서 분명히 좀 따져보는 편이에요. 아무리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개나 소나 그 테마로 다 엮일 수가 있으면은 저희는 그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절대 찾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조건들이 분명히 부합을 해야 비로소 한 종목에 대한 중장기 매집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좀 가장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종목이 성광밴드가 있었고요. 성광밴드는 저희가 3차 매수까지 진행을 해서 나름 괜찮게 수익 마감이 된 종목이었고, 한화엔진 마찬가지로 조선이죠. 그리고 인구루드랩도 최근에 목표가 달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대표적이죠. 야, AI 돈 들어오는 거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거를 하냐 라고 욕도 많이 먹었었지만, 저희는 목표 구간 6월을 말씀드린 이후에 실제로 6월에 대장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우리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관점들에 충족하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할 거다, 이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증시가 하락할 때 단기 매매, 단타하기는 더 쉬워, 더 좋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기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증시가 부진할 때 단기 종목을 공략하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과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자, 결국 증시가 빠진다라는 거는 무언가 악재를 가지고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악재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방산이 올라가듯이, 이게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들에서도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이해해보면은, 평소에 리서치가 되어 있으면은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관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의 재료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 외국인에 대한 중요도를 정말 높게 삽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에 대한 재료를 볼 때 결국 해외에서도 토픽이 되는 내용이야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재료가 미국발 재료냐 혹은 중국발 재료냐, 여기에 대한 구분을 두는 경향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악재가 터져가지고 관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시장에 남아있는 유동자금들은 이제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 중국발 재료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매매했던 종목이 뭐가
매도가 있어요. M83 단기 매매도 있었고 인그루드랩도 그때 단타 한번 쳤었어요.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으로. 그리고 현대공업도 있었죠. 현대공업. 그래서 증시 하락에 대한 요인을 분명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나 이거랑 아예 연관이 없는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꼽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상승장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조정장도 올 거고 증시가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상반기에 했던 대로 동일하게 그 이상을 하면 되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는 이러한 관점으로 매매를 했고 이러한 관점이 결국은 결과로 입증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같이 했던 거야. 이렇게 복귀를 한번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귀라고 함은 사실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손절 종목이죠. 사실 손절은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아무리 제가 손절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은 제 패착이고 제 판단 미스고 분명히 우리 모든 분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후에 분명히 매수가 위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그럼 후회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아마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똑같이 동일한 자리에서 손절을 했을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치만 미래에 대해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이 없다고 하면은 대응도 없는 거거든요. 예측 없는 매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예측 방향과 다르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 종목 같은 경우는 기억에 좀 남는 게 그린케미칼 11.86% 손절 마감을 했었는데 대선 6월 3일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모멘텀들이 부각되지 않는 모습임에 12%권에서 끊어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매수가 부근까지 또 올라오기도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선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K 이토닉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은 좀 끌고 갈 수 있었겠지만 대선 전에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손절이라면 이때 4종목 연속으로 손절했을 때 마음 아픈 손절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똑같이 했겠죠. 왜냐면은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멘텀들이 생각보다 부각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모멘텀들이 변해간다. 한 차례 크게 밀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저희는 4종목 손절밖에 안 했어요. 연속으로. 이때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니다. 현금을 확보하자. 그리고 3월 달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던 결과가 3, 4월에 나름 괜찮았던 거지. 2월 달엔 이렇게 손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손절한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리고 손절 매를 다 끝내고 나서 캔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손절에 대한 후회는 사실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부터 다시 매집을 이어가서 4, 5, 6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저는 의미 있는 손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건 죄송한 거지만 저는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손절 모음도 있었고 저희 가장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간 부분들도 꽤나 많았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두고 더욱 할 수 있는 매매, 더욱 크게 먹을 수 있는 매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나쁘지 않은 매매, 나쁘지 않은 수익금을 거두었지만 하반기에는 그 이상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